얼마 전에 친구가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와 정말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를 보며 대상포진은 뭔데 이렇게 아플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이름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예요. 장명 센스 구려. 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미열, 수포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이를 수두라고 합니다. 이때는 별다른 치료가 없어도 열흘 정도가 지나면 괜찮아져요. 별거 아니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다음을 기약하며 신경 사이에 잠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거죠. 이때 강한 통증, 발진, 두통, 수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를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상포진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신경 사이에 숨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을 할 때 자신이 잠복해 있었던 신경을 따라 쭉 이동하면서 띠 모양의 수포를 유발해요. 우리의 신경은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분포해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왼쪽에 잠복해 있었다면 이렇게 왼쪽 신경을 따라 한쪽으로만 수포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점은 얼굴 쪽에 이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었다면 얘네가 염증을 일으키면서 청각 손실이나 실명 혹은 안면마비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증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덜덜덜. 하하, 저는 수두에 걸린 적 없으니 괜찮겠네요. 와, 인성? 그런데 수두를 앓은 기억이 없더라도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는 수두의 전염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인데요. 교실에서 한 친구가 걸렸다면 그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의 몸속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수도 있는 거죠. 으엉 무서워. 사람들이 대상포진을 무서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증인데요. 흔히 칼에 베이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출산의 고통에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해요. 아니 그래서 왜 그렇게 아픈데요? 일반적으로는 바이러스가 신경을 따라서 염증을 일으킬 때 통증 전달 체계에 이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을 직접 건드니 통증이 심각한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나은 뒤에도 신경통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포진을 앓을 때 고통이 심각했거나 치료를 늦게 받았거나 고령일수록 고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초기 치료가 중요해요. 72시간 내에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고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몸의 한쪽이 모기에 물린 것처럼 가렵고 불쾌감이 느껴지다가 점점 근육통이 심해지고 발열과 두통을 동반한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혹은 사전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자체를 막는다기보다는 대상포진이 발생했을 때의 통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로 50세 이상이거나 면역질환을 앓는 분들에게 권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포진도 옮아요. 네, 옮을 수 있어요. 수두보다는 전염성이 높지는 않지만 대상포진의 수포 안에도 바이러스가 있으니 충분히 전염될 수 있죠. 그런데 전염이 된다고 해서 바로 대상포진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이전에 수두에 걸린 적이 없었다면 수두 증상을 겪게 되고 걸린 적이 있었다면 어차피 내 몸에도 바이러스가 있으니 딱히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그런데 원래 대상포진하면 고령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병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20, 30대 심지어는 10대에서도 자주 보인다고 해요. 왜요? 스트레스, 야근,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참 씁쓸한 이유네요. 야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